김학서의 골프 아카데미. 자, 오늘 윤택한 레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프로 함께 자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필드에 나가서 왜 라운드 하면서 그 망원경으로 야드 재는 그 기계 있잖아요. 네. 그게 저는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김 프로님은 보통 어떤 게, 이건 정말 대단한 발견이다, 발명이다라고 생각하세요? 근데요, 모르겠어요. 그것이 속설인지 모르지만, 예. 이 사람의 눈은 순간 이렇게 딱 봤을 때 천리를 본다 그러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런 그 기계 문명에다가 의지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본인이 이렇게 계측하는, 이렇게 눈으로 봐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요. 네, 그건 감각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감각들 뭐 많은 골퍼들이 요즘 뭐 발자국, 걸음을 걸어본다던가 그런 방법을 쓰시긴 한데 글쎄요 이제 이 기계들의 도움도 많이 받고 또 새로운 것들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에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을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설명하신 대로 그렇게 본인이 걸어서 예. 그 본인만이 느낄 수 있는 감각을 갖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SBS 골프 아카데미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예. 지난 시간에 자 폴로스루를 어떻게 하면 크게 되는지를 그 연습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오른발이죠. 오른발을 띄지 않고, 자 이렇게 그냥 손으로만 쳐보는 거죠. 이걸 놔두고 반복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뭐 10개에서 20개 정도 이렇게 쳐보고 나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오른발을 띄워주게 되면. 자, 이 폴로스루가 쉽게 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내가 움직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스윙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런 연습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오른발이 움직여졌을 때의 움직임과, 자, 오른발을 놔두고 움직였을 때의 움직임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그 습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첫 번째 주제는 이 팔로우 스로를 익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아마 부분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쉽게 본인이 체크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주제는 정확한 스윙이었는데요. 그렇죠. 네. 스윙을 해서 자 폴로스루까지 피니시까지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손의 위치가 어디에 와 있냐에 따라서 그 움직임에서 이 부분에 압박이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이 정확히 와줬을 때 정확한 스윙을 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윙을 다 하고 나서 손이 자 이런 위치에 있다면 이 몸에 압박이 오는 데가 없거든요. 부분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정확한 스윙이 아니라는 예. 거죠. 그 피니쉬에서의 손의 위치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했을 때? 넘겨줘서 내가 넘겨서 가장 정확한 것은 삼각형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예. 자, 크로페이스와 저 왼손에 이 삼각이 만들어서 넘어가줘야 되는데 이것이 넘어가 줬을 때 이 압박이 오거든요. 그 부분이 저 오른쪽 허리 뒷부분하고 왼쪽 허리 뒷부분, 그다음에 목 줄기 쪽에 와야 됩니다. 힘이요. 예. 그러면 정확한 스윙이 됐다는 겁니다. 그 세 군데가 그렇죠. 아파야만 네. 아픈 것보다 이 압박이 와야만 압박이 정확한 와야만이 정확한 스윙을 한 거죠. 근데 그것이 풀려지는 스윙을 해줬다. 뭐 넘겼는데 뭐 이렇게 했다든가 그러면은 그런 그 압박이 전혀 안 오기 때문에 예. 정확한 스윙이 아니죠. 예. 그리고 마지막 주제는 글쎄요, 이 아마추어 골퍼들의 가장 고민일 수 있는 이 롱아이언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네. 이거 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 시간에는 기본을 다 갖춘 분들에 한해서의 한해 테크닉을 설명드리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건 응용을 해도 됩니다. 실제로 처음에 골프를 하시면서도 롱아이언이 잘 안 되는 분들은 거의가 크로페이스 면이 스퀘어에서 다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처음부터 볼을 맞힐 때, 자, 우리가 우드 스푼이라든가 이런 거 사용할 때 쓰러치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아이언도 이 롱아이언은 그렇게 쓰러치듯이 왼손을 리드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크로페이스 면을 오픈이 되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왼손, 오른손은 놔두고 왼손 하나로만 이렇게 쳐주게 되면 이렇게 좀 살짝 열리면서 쓰러치는 형상이 되기 때문에 롱아이언을 잘 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비기너들, 그러니까 초보자들 이외에 네. 기본이 어느 정도 좀 갖춰진 분들 중에 네. 아이언이 좀 안 되는 것 같다, 롱아이언 안 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써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 미리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오늘은 그 기본 연습에서 웨지를 어떻게 연습을 해야만이 정확하게 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칭 웨지 연습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실 텐데 설명 좀 해주시죠. 그렇죠. 이제 짓고 이 연습은 우리가 충분히 모든 것을 배웠다고 생각하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볼을 우선 두 개를 가져와서 맨 처음에는 자, 헤드의 넓이를 하나, 두 개, 세 개 정도의 볼을 뒤에다 놓습니다. 우선 이렇게 놓고 볼을 건들지 않는 상태에서 자, 백스윙에서 공을 치는 거죠. 이렇게요.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그만큼 웨지샷은 볼에 와서 직접 다운로드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자, 뒤쪽에다가 처음에 자, 하나, 두 개, 세 개 정도. 그러니까 헤드 넓이의 세 개 정도만큼의 뒤에다 볼을 놓고 자, 백스윙을 올려주는데 백스윙을 올릴 때 자, 요 볼을 건들지 말고 올려줘서 자, 앞에 공을 치는 거죠. 뒤에 이렇게 장애물이 있다는 건 어려운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볼에 정확한 외지를 떨어뜨려 줘야만이 정확한 샷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3개 정도 나왔지만은 요것이 이제 충분히 잘 된다. 예를 들어서 쉽게 요걸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꽤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개 정도 앞에다 놔야죠. 하나, 2개 정도 앞에다 놓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요거를 건드리지 않고 또 앞에 공을 쳐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쳐줘야 되는데 이런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 웨지샷을 잘 할 수가 있어요. 예. 네, 그건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백스핀이 걸리는 거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연습을 하게 되면은 누구나 쉽게 그 백스핀을 걸 수가 있습니다. 공이 뒤에 하나 더 있다는 것만 하나로도 네.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고 굉장히 급격히 해야 되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그렇게 들거든요.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웨지샷은 지금 이문아 씨가 설명하신 대로 급격하게 쳐지는 거거든요. 자, 볼이 이렇게 뒤에 있는데 이걸 이렇게 뒤로 밀어서 여기서 쳐주는 것이 웨지샷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중이 왼쪽에 있으면서 자, 클럽 헤이스는 바깥으로 가면서 몸쪽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것이 웨지샷인데 그 샷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물질 뒤에다 놓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 2개 정도 뒤에다 놓고 잘 되면은 이 연습이 잘 됐다 싶으면은 자, 1개 정도만 뒤에다 놔야 되는 거죠. 이 넓이를 하나 정도 줄여줍니다. 네, 해보세요. 저는 한 3개 정도를 네, 3개 정도 클럽 놓고 한번 헤드 해보세요. 3개의 간격을 놔야 될 네. 것 같은데요. 하나, 둘, 그렇죠, 네, 3개 정도요. 좀 더. 이렇게 놓고 대충 눈대중으로 한 네. 그 정도면 멀다 싶을 정도로만 놓고요. 자, 정식으로 이제 스탠스를 쳐주는 거죠. 네, 그래서 뒤에 볼에 지장이 없게 해서 예. 네, 백스윙에서 쳐주는 겁니다. 네, 부담이 가죠. 아유, 네. 근데 그걸 타이밍을 맞춰주면서. 예. 네. 백스윙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다운스윙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그렇죠. 예. 정말 안 네. 맞네요.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손으로만 해서 그런데 그거 이제 리듬이 안 맞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까이 놓고도 이걸 못했는데 이제 하나 정도 이렇게 놓고 사실은 더 정확하게 되려면 예. 자, 이렇게 놓고도 이 앞에 공을 쳐줘야 됩니다. 자, 이 정도 넓이를 해서요. 이 상태로 해서 자, 이 볼을 맞출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정도로 했을 때 정확한 그 웨지샷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죠. 예. 스윙을 가만히 지켜보면 많은 분들이 이 피칭 웨지의 이 스윙이 일정치가 않은 분들이 참 많거든요. 네. 그리고 옛날에 말씀하셨다시피 피칭 웨지 를 보면 이 사람이 스윙을 똑바로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궤도가 어떻게 되는지 좀 미리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자, 기본에 가까운 것은 제가 그래서 이 연습을 하라는 거죠. 자, 피칭 웨지는 이렇게 끌어주는 그런 백스윙이 돼서는 안 됩니다. 거의가 자,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죠. 지금 요게 지금 하나, 2개 정도 될 건데요. 요 정도에 놓고 자, 요것을 올라가주는 스윙을 해주라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래야만이 체중이 왼쪽에 있으면서 볼을 높게 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끌어주면서 이렇게 밀어주면서 백스윙 올린다는 것은 자, 볼이 높게 뜨는 것이 아니라 띄우려는 스윙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형상이 되냐면은 자, 요 정도에 놓고 자, 볼을 밀어주면서 백스윙을 하면 이렇게 들어 올리는 스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볼 뒤에 있는 것을 건들지 않고 자, 2개 정도 놓고 요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게 되면 바로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피칭 웨지의 샷은 바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바로 올라가서 바로 볼에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정확하게 볼을 칠 수 있다는 거죠. 급격히 올라간다고 해서 또 손목만을 이용하는 건 아니죠.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 궤도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볼을 자, 띄울 것이냐 굴릴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자, 궤도가 바깥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 바깥쪽으로 가는 것이 자, 손이 그립이 따라가면서 바깥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놓는다면은
자, 손은 목표선을 갑니다. 자, 목표선을 보고 백스윙이 되는데, 자, 다만 여기서 코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헤드가 바깥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자, 요것이 바깥쪽으로 간 것이 다시 왼쪽으로 채주면서, 자, 왼발 쪽 뒤꿈치 체중을 뒀기 때문에 왼쪽으로 채주면서, 자, 그대로 들어와 주는 거죠. 그랬을 때 크로페이스면은 하늘을 보게 되는데, 그 궤도라는 것은 바로, 자, 목표선. 손은 목표선으로 가되 헤드는 바깥쪽으로 가는. 자, 그래서 결국은 목표선보다 바깥으로 살짝 나가면서 백스윙이 돼서 맞으면서, 자, 왼쪽으로 들어와서 크롭 헤드가 하늘로 봤을 때 그것이 정확한 궤도가 되겠어요. 예. 자, 오늘 연습 방법에 대해서 배운 겁니다. 이 클럽 헤드 두세 개 정도 간격을 두고 볼 두 개를 놓고 피칭 웨지를 연습하시면 정확한 임팩트를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데, 보통 라운드 나가서 장타는 굉장히 쳐놨는데 어프로치가 안 되면 굉장히 속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저도 지금 치면서도 실수를 하지만은 그만큼 연습하면 좋다는 겁니다. 예. 제가 이제 한참 연습할 때는 거의 이렇게 붙여놔두고 칠 수가 있었거든요. 예, 그만큼 연습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동안 이 그린에 올리기 위해서 이 어프로치 참 고민하셨던 분들 이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